예, 오늘은 2025년 9월 9일입니다. 예, 무스TV 서정구 대표 무방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코스피 우리 상황 좀 볼까요? 자, 코스피가 쭉 상승을 했죠. 쭉 여태 4월달부터 이렇게 쭉 상승을 한 후에 나름 박스권 구간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져가고 있다가 오늘 박스권 상단에 살짝 이렇게 헤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올해 신고가가 지금 난 그런 상황입니다. 종가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 이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대중이 아니죠. 대미 무역 협상이죠. 우리나라와의 어떤 그런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지를 않은 그런 상황에서 나름 신문에서 조금씩 보도가 되지만 좀 신뢰성이 별로 없는 듯한, 미국에서 발표하는 거 하고요,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떻게 나올지 나중에 명확한 그런 협정 관계가 빨리 나와서, 만약에 굉장히 좀 불리한 여건이다 이러면 조정을 빨리 받고, 그죠? 다시금 경제 회복을 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조금 불리한 상황,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괜찮다 이런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빨리 그게 발표가 되어서 주가가 다시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지금 주가들이 주춤주춤 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비용을 우리는 다 날리게 되는 거죠.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조정을 받더라도 빨리 받고 이제 상승을 해야 되고요. 어떤 경제에 대한 어떤 푸시를 해서, 또는 각 기업들이 열심히 또 성장을 하면서 기업의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기업인들이 황당해하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데, 빨리 조정이 조금 올 거면, 악재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면 빨리 정부가 발표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발표를 해서 빨리 조정을 받고 다시금 안정화되어 있는 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박스권에서 맴돌든지, 아니면 추가 하락을 하든지, 이런 결단의 시간이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올라가더라도 오늘 주가가 코스피가 1.26%나 상승을 했지만 이게 그냥 일시적인 건지 계속 이제는 어떤 악재들이 제거가 되고 상승을 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제가 보는 관점에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그런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요. 이 코스피 오늘 상승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는 오를 것이다, 박스권을 이제는 돌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아마 내일이나 이제 늦으면 다음 주, 빠르면 이번 주에 이제 어떤 그런 구분이 나오겠죠. 박스권을 돌파를 하든지 안 하든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좀 불안한 상태에서 주가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도 상승 후에 박스권을 만들었었죠. 그죠? 역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그래서 무려 0.76%, 그죠? 0.76%, 코스피는 더 많이 올랐죠. 1.2%. 0.76% 정도가 상승을 하면서 박스권을 제가 돌파를 하니까 무려라는 말을 썼는데요. 어떤 분들은, 투자자분들은 0.76%는 별로 오른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오늘 상승한 0.76%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화색이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그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그런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어떤 미국과의 그런 협정, 그런 내용들이 빨리 결정이 되어 가지고 투자자들이나, 그죠,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할 건지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빨리 이 내용들을 맹맹백백 발표를 밝혀야 된다. 밝혀야 되고요. 언론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거짓 없이, 꾸밈 없이 발표를 해줘야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늘 1%대와 코스닥 0.76%대의 상승을 보여줬다. 이런
하루였습니다. 뭐 이게 계속 지속될지 아닐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봐집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근래에 조금 상승을 했던 엔터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엔터테인먼트 주죠.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엔터테인먼트 주는 어떤 중장기적인 또는 조금 큰 금액의 투자는 여러분들께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예전에 우리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굉장한 어떤 뭐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또 문제가 되었었고, 분식회계 관련 문제도 있었고, 또 돈이 없으면 유상증자로 돈을 끌어들인 거 가지고 뭐 운영비로만 쓰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분식회계의 문제가 굉장히 좀 많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시절에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나 또는 건설주도 마찬가지죠. 건설주는 부채 비율이, 특징이 건설주는 부채 비율이 높고, 대체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높으면서 어떤 그 분식회계의 가능성, 회계부정, 어카운팅 프로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꺼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엔터주라든지 건설주는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중에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엔터주는 이렇게 분석하고 방송을 잘 하지 않습니다. 건설주는 제가 거의 안 하죠. 그죠? 예, 그게 이유가 바로 그게 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라서 제가 추천해야 될 종목이 어떤 분식회계를 해서 재무제표를 교란시키고, 그리고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다가 아니고요,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뭐 반도체나 AI라든지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미래를 밥을 우리 입에 떠먹여줄 그런 종목들은 반도체 종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누누이 제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까? 그죠? 뭐 이 유튜브라는 게 좋은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했던 방송들이 그대로 날짜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도 없이, 그죠? 옛날에 제가 추천했는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저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제가 그 자료들이 다 남아있고 댓글들도 다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기나 그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제가 옛날에는 반도체를 무려 9개 종류별로, 그죠? 전공정, 후공정, 뭐 또는 소부장, 그죠? 소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또 그 반도체 장비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그죠? 예전에 그 유튜브를 보시면 무려 9편을 찍었습니다. 종류별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강력하게 이러한 기업은 투자해도 된다, 이런 기업은 정말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내 말 듣고 투자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참고를 잘 하시고 활용을 잘 하시라는 뜻입니다. 제가 뭐 신도 아니고, 그죠? 제가 어떻게 뭐 미래의 일을 백발백중 다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 경제 상황과 미래의 경제 상황을 예측을 해보면 그러한 결과에 도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주가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가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가 매일 확인해야 될 종목이 삼성전자를 잠시 뭐 설명을 하고요. 엔터테인먼트주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다가, 그죠? 또 근래에 쭉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죠. 예, 오늘 72,500원의 장이 마감이 됐는데, 자, 종가 기준으로는 72,590원입니까? 2,600원이네요. 자, 종가 기준으로 72,600원이 52주 신고가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의 어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어져 오면서 이제 신고가를 계속 이제 갱신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어쨌든 이전에 우리가 7월 30일 날 상승했던 이제 그 범위 안에도 이제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이런 추세라면. 그래서 72,600원이 52주 최고가인데 이걸 돌파하지 않겠나, 예,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들썩 들어가지 마시고요. 우리는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닥권에 박스권에 저음할 때, 바닥권에 형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우리는 5만 뭐 3, 4천원대죠. 그죠? 매수 가격들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팔기에는 무리가 있다. 조금 상승 여력은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주시고요. 엔비디아에서 들려오는, 만약에 그 HBM4죠? HBM4 맞죠? HBM4가 엔비디아 거래가 만약에 성사가 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뭐 8만원, 9만원, 10만원 막 쭉쭉쭉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테슬라하고 애플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엔비디아와의 거래가 계약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삼성전자에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조정을 끝내고 한 일주일여간 계속적으로 뭐 6일 전입니까? 7일 전입니까? 일주일 정도 전에 갑자기 갭 하락을 했었죠. 그죠? 갭 하락을 하면서 3%대 하락을 한 후에 그 갭 하락하기 전의 가격을 돌파하고, 그죠? 다시금 지금 오늘 좋은 자리에서 좋은 상승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젠슨 한가의 어떤 협약이 잘 돼가지고요. 엔비디아와의 거래가 승사가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의 상승은 뭐 볼 것도 없겠죠. 그래서 제 예상치는 10만원대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뭐 엔비디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전고점은 충분히 뭐 돌파를 하겠죠. 그죠? 여기서 지금 현재 전고점은 뭐 대략 한 89,000원대니까 이거는 돌파하지 않겠나. 이 라인 때까지는 상승을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근데 오늘 뭐 어쨌든 삼성전자가 2% 장 마감 시간에 갑자기 힘을 내어 가지고요 2%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름답게 마감을 했다. 차트를 상당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물론 외국인이 세력이겠죠. 이 차트를 조정을 주고 하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적재적소에 주면서 지금 주가 차트를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월 30일 날 틀렸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7월 30일 날 틀렸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결코 손대지 말고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 갭 하락하기 전 가격, 그죠? 69,000원대입니까? 대략 69,000원대를 훅 뚫고요 71,500원까지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엔비디아의 거래 계약을 승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까지는 여러분들 꼭 판단하시고,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들고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53,000원대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계속 제가 그때는 그랬습니다. 조금 큰 금액을 들어가라고 제가 강력 추천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이 금액은 뭐 100만원, 200만원 넣지 마시고 들고 있는 돈을 좀 단위를 하나 더 높여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그렇게 추천했던 종목이 이렇게 대략 한 30% 넘는 지금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쵸? 우리는 뭐 53,000원대니까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계속적으로 꾸준히 뭐 내일도 모레도 계속 상승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히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그렇죠. 갭 자리가 있는 75,000원대까지를 뚫으면 이제 8만원대까지 가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봐집니다. 75,000원대가 돌파가 되면 8만원을 이제 찍어내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가 8만원대 찍는 거를 보고요. 염두에 두시고요. 8만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두 번째 또 하나의 갭이 되어 있죠. 83,000원대 갭이 있습니다. 자, 이 83,000원대 갭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9만원을 바라봐야 되겠죠. 일단 차근차근히, 물론 뭐 기회비용이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너무 오랫동안 조정은 하지 말고, 그죠? 예, 이렇게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83,000원 뚫으면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그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조금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일부 조정은 받을 수는 있지만, 거기서 또 뭐 물량을 내놓는다든지 매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자제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투자의 책임은 전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엔터주를 한번 해볼게요. 엔터테인먼트 주는요, 우리가 4개 정도만 보면 되죠. JYP, 그리고 하이브, SM, YG, 그죠? 이런 기업들만 보면 거의 뭐, 답이 나오죠. 물론 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말고도요, 이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 소기업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엔터테인먼트 자체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분식회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4개의 그나마 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4개의 큰 기업들, 그나마 조금 믿을 수 있는 큰 기업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JYP입니다. JYP가 이게 아마 박진영이겠죠? 박진영, 그죠? 박진영. 한번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보고, 맞죠? 예, 1990년도에 설립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2001년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소속 연예인들의 활동과 그 어떠한 수익을 통해서 이 회사의 수익도 창출을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엔터테인먼트죠. 물론 뭐 노래 같은 경우는 음반이라든지 음반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갈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예전에 어디였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SM이었나요? SM을 아마, 카카오가, 예, 인수를 하면서 지분을 취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박진영이, JYP는 박진영이, 예, 15.95%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수관계자들이 3명이 있네요. 정욱, 조혜성, 변상봉. 자, 이런 사람들은 특수관계자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주주 이름 옆에 외 3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외 3인이 정욱, 조혜성, 변상봉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 박진영과 특수관계라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 합친 지분율을 박진영 지분율로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럼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박진영이 최대 주주로 있는 재무제표를 보면, 자, 작년 4년 전부터 잠시 보면요, 2022년 기준으로 해서 3,400억, 그 다음 5,600억, 그 다음 6,000억, 그 다음 7,600억을 올해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966억, 1,600억, 1,200억, 그리고 다시금 영업이익이 회복하는 1,500억대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당기순이익은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당기순이익이 675억, 1,050억, 977억, 올해 예상치는 1,662억 정도를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죠. 37.21%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도 낮은 수준이죠. ROA와 ROE는요, 2023년도에 어떤 그때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2024년도에는 주춤했는데 올해 예상하는 것은 2023년도에 ROA와 ROE를 달성할 것을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JYP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치가 지금 현재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가 지금 1, 4분기, 2, 4분기는 확정분이고요. 3, 4분기는 지금 예상인데요.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한번 합산을 해보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 1,200억이 벌써 발생을 했습니다. 요 3분기.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300억 정도 발생을 했어요. 4, 4분기 때 다소 이 실적이 다소 저조는 할 것 같은데요. 저조한다 하더라도 이 목표치에 거의 근사하다. 그죠? 근사치에 접근한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상치가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상치는 거의 맞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작년보다는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퍼가 작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했을 때 27.48이고요. 업종퍼는 지금 현재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27.48의 지금 퍼 기준에서 지금 주가가 여기에서 머물고 있다. 75,600원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기술적 분석을 보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에서는 큰 2023년도에 그죠, 고점을 찍고 큰 하락을 기록을 했어요. 자, 이때까지 엔터테인먼트가 2024년 연말까지 대략 죽을 썼습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상승하면서 지금 박스권 고점을 거의 똑같이 지금 만들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박스권 고점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면요. 자,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모습에서 박스권 상단을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4번 정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두드리면 이번에는 돌파할 가능성도 조금 있어는 보이는데, 어쨌든 실적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상치가. 자, 그렇다면 충분히 주가의 상승 요인은 있어 보인다. 그리고 4, 4분기 연말에 또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기는 할 건데, 그게 수익이 어떻게 계산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재무제표는 어떻게 반영될지는 이거는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고요. 나름대로의 자그마한 우리가 힌트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JYP 박진영이 최대 주주로 있는 JYP는 재무제표상의 어떤 그 실적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조금 견고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 기술적 분석에서도 이제 지금 현재 가격은 비싼 가격이 아니다. 그래서 완전 바닥 가격은 아니지만 이 박스권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JYP는
결코 나쁘지 않다. 예,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다. 예, 괜찮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대표님, 그런데 제가 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근래에 제가 매수를 했는데 물렸습니다. 뭐 이런 자리 또는 이런 자리 물려 있습니다. 자, 근데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우리가 매수한 게 물론 뭐 약간 밑에서 매수를 하실 수도 있고 좀 꼭대기에서 꼭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은 충분히 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종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박스권 대략 뭐 84,000~5,000원대만 돌파하기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러면 목표 가격은 대략 한 105,000원 정도가 목표 가격을 달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뭐 회사가 좋아져서 뭐 그 주가 상승이 크다 했을 때는 한 14만원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수익을 예측을 하지는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은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자, 하나 더 배울까요? 항상 주가의 흐름은 곡선의 어떤 기술적 분석에서는 그 누구도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상승하는 기울기가 바뀌죠. 자, 그럼 두 번째 기울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구간이, 그죠? 이 구간에서 두 번째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매도할 타임이 다가온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각도를 잘 생각하시고요. 꼭대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꼭대기로 확대해서 보면 자, 여기가 꼭대기 부분인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꼭대기 부분에서는 반드시 박스권이 나온다. 물론 급등한 종목은 급락을 합니다. 이 박스권이 안 나와요. 자, 이 종목은 왜 이런 구간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나오느냐? 이때는 상승 그림을 보시면 되죠. 그죠? 상승 그림을. 자, 지금 요 위에서 박스권이 나왔어요. 금방 확대를 해보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자, 이렇게 완만하게 꾸준하게 꾸역꾸역 상승하고 근래에는 이 당시에는 약간 급등을 했죠. 그죠? 자, 그럼 이 앞에 있는 구간을 거쳐갔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구간 꾸역꾸역 올라가는 구역이 있고 갑자기 이제 급등 구간이 나는데 이런 꾸역꾸역 올라가는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거의 다가 꼭대기에서 박스권을 만듭니다. 이게 시그널이거든요. 이 시그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 가지고요, 이 구간에서 다시 조정받고 한 번 더 상승할 것이다 이래 예측을 하면서 또 매수를 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확인해 볼까요? 우리 지금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한번 볼게요. 자, 이때는 뭐 마이너스 3%, 5%? 그렇죠. 요때 팔아야 되죠. 딱 8% 나오네요. 그죠? 자, 요때가 8%가 나와요. 8%가 나오는데 이때는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예, 매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매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뭐 일정 뭐 어떤 뭐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학습하지 못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뭐 이때 제일 많이 빠지니까 뭐 매도하라는 거 아니냐? 아니죠. 그죠? 이 방송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우리는 이때 매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할 거 없이 이때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어떤 시그널이 잘 주어졌네요. 자, 그래서 JYP는 일단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결코 뭐 엄청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죠?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자, 하이브는 뭐 나중에 보고요. 요거 여러분들 그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하이브는 맨 마지막에 볼게요. 자, SM을 한번 보겠습니다. SM. 근데 이 SM은 영어로 치면 안 나와요, 여러분들. 거의 다 우리 영어로 이렇게 표식이 되어 있는데 SM은 한글로 치셔야 됩니다. 한글로. 예, 한글로 치셔야 돼요. 예, 그래요. 자, SM은 이수만이었나요, 옛날에? 자, 근데 카카오가 주주가 바뀌었죠. 최대 주주가 이수만이 아니고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그리고 2대 주주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특수 관계자잖아요. 같은 회사니까. 예, 그래서 두 개 합치면 40%가 넘는 41%, 42%대가 가까이 되는 그런 지분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잘 안 보이네요. 텐센트 뮤직 엔터입니까? 잘 안 보이네요. 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여요. 예, 그래요. 엔터테인먼트 그룹 맞죠? 예, 그래서 SM으로 한글로 치셔야 된다는 거. 예, 요거 여러분들 그 오해하지 마시고, 대표님 SM 치도 잘 뭐 안 나오는데 그런 회사 없는데요. 예, 영어로 되어 있지 않고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지금 현재의 SM은요, 작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EPS 기준으로 했을 때 포가 무려 183.51입니다. 지금 현재 180 테마를 탔죠. 탔었는데 지금
저점 대비해서 말이죠. 저점 대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뭐 다른 테마가 있었기 때문인데, 무려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줬어요. 예, 지금은 뭐 많이 올랐다고 해서 들어가면 부담스럽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 기업의 가치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수준에 확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SM 매수를 절대로 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왜냐면 지금 예상되는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작년 하고요, 하나하고만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 매출액이 9,800억인데 올해는 1조 1,0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873억에서 1,700억, 약 2배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8억에서 3,200억으로 상승할 것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재무제표가 충분히 반영이 됐겠죠. 물론 여러가지 테마가 불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떠한 테마도 수혜를 받아야 테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테마 뭐 하면 갖다 붙이고 뭐 하면 테마 갖다 붙이고 이런데 자꾸 낚여가지고 이런 투자해가지고요, 괜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세력의 뭐 어떤 뭐 물량을 받아내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셔서 투자하는 것을 제가 100번 1000번 만번 권유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테마를 안 봐도 되잖아요. 사실은요, 보세요. 재무제표만 봐도 이 기업이 굉장히 올해는 실적이 작년보다는 호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치를 내놨어요. 그리고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를 봐도 충분히 지금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주가가 지금 미리 이렇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벌써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100% 정도, 뭐 저점 대비 10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지금 가격에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죠. 요 위에 구간 뚫고 올라갈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만큼 간다고 해서 그 수익률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위험을, 리스크를 안고 그 자그마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물론 뭐 이 정도 수익도 굉장히 큽니다만, 뭐 10% 20%도 엄청 큰 수익이죠. 큰 수익입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저점에서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종목을 골라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벌써 다 올라가지고 이거 더 가겠다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술적 분석도 말이죠, 논리가 없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논리가 있어야 돼요. 왜 이 기술적 분석은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기본적 구성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보고 어떤 부분을 응용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연구를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상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SM이라는 종목은 지금 시점이죠. 그죠? 옛날 시점은 아니고 지금 시점이니까. 그죠? 작년 이맘때부터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한 건 맞아요. 한 100% 정도 상승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 우리가 봐야 되니까 종목을.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제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우리는 지금 들고 있지 않으니까, 만약에 매수를, 안 들고 있으니까 매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SM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 정도만 보시고요.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한번, 큰 음봉이 나올 조짐이 보여요. 큰 음봉이 나올 조짐이 보이는데, 자, 쭉,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쭉 상승한 이후에, 그죠? 상승한 이후에 더 이상 그 각도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지금 박스권을 가고 있어요. 그죠? 자, 급등한 게 아니고요.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종목에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 라인대에서는 실질적으로, 더 갈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더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더 간다고 그러면 16만원대가 정도 될 것 같고요. 웬만하면 스탑을 걸고 이거는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정 구간 떨어지면 그냥 잘라내는 수익을 실현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0% 파시고요, 20% 더 들어가고요. 저는 그딴 소리 안 하겠습니다. 예, 그냥 매도를, 전량을 매도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올라가더라도 16만원대에서는 거의 제가 16만원에 한다고 해서 전고점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16만원대 가면, 어떤 흐름에서는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오르는 상승의 각도가 완전히 이제 틀어지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들어오고 계신 분들은 욕심이 난다고 그러면 16만원대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 지금 바닥권에서 잡아가지고 수익이 나오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잘라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하락의 흐름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죠? 보이고 이 상승의 흐름이 끊겼기 때문에요. 조금 힘이 붙여 보입니다. 조금 힘이 붙여 보여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라리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크게 거품이 일지 않고요. 결코 고평가되지 않은 JYP가 더 낫지 않겠나. 이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생각이 다 100%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YG가 YG 플러스일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YG 돼 있고 뒤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엔터테인먼트면은 맞겠죠? 예, 맞네요. 자, 엔터테인먼트 여러분들 그 YG 이 양현석이었나요? YG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YG 엔터테인먼트 요렇게 해서 최대 주주로 지주회사로 만들어 놨네요. 자, YG 엔터테인먼트가 30.14% 가지고 있고요. BNX가 대략 16.98 대략 17%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BNX 안에 보니까 하이브가 딱 적혀 있죠. 특수관계자에. 그죠? 그러면은 하이브가 그 YG 관련 YG 플러스와 관련한 기업에 어떠한 주주로서 지금 다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하이브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주에 2대 주주가 하이브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YG 양현석 맞나요? 저 잘 모르겠네. 예전에 그 스테이지와 아이들 할 때 그게 박진영이 JYP고 하이브는 아니고 SM이 이수만, YG가 양현석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올해 예상치가 지금 현재 YG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유출을 한번 해볼까요? 2024년에는 매출이 1,800억이고요. 올해 지금 1, 4분기, 2, 4분기에는 지금 1,000억이 넘었어요. 지금 그러면 이걸 1년으로 환산한다면 작년보다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13억이고요. 올해는 지금 벌써 2억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것이고, 작년에 당기순이익은 20억인데 벌써 지금 115억이다? 자, 그러면 6개월치가 작년 1년치보다 몇 배나 지금 더 실적이 좋은 상태잖아요. 자, 그럴 때는 무작정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가면 작년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상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는 작년 분기별 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작년에도 1, 4분기, 2, 4분기 좋다가 3, 4분기, 4, 4분기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3, 4분기에는 일시적으로 안 좋았지만 4, 4분기에는 또 실적이 좋았었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리 봐도 작년보다는 실적이 월등히 좋을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면요, 부채 비율이 대략 40% 정도, 40% 정도 지금 이렇게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ROE가 작년보다, 이건 작년 기준입니다. ROE가 작년에는 1도 안 됐는데, 올해는 뭐 몇 배는 되지 않겠나. 월등히 작년보다는 좋은 실적을, 호실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 어떤 그때 당시 실적을 다시 재현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가을이든 뭐 겨울이든 많은 공연들도 있고 가수들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활동이 확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다소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아무래도 세계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보니까 과연 엔터테인먼트들이 어떤 정상적인 호실적을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살짝 의문부가 들긴 한데,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우리 코로나 시절도 거쳐왔고, 그죠? 왜, 그러면서 예전보다는 뭐, 실적이 양호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권유를 한다고 그러면, JYP, SM, YG 중에서는, 어떤 걸 투자하겠느냐? 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현재까지는 하이브를 보기 전까지는 JYP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님 금방 YG도 괜찮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괜찮아요. 재무제표는 괜찮은데 벌써 주가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퍼가 477입니다. 업종 퍼가 23.44인데 퍼가 477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저점이 2600원 대비해서요. 무려 4, 5배가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예, 했어요. 상승을 지금. 근데 올해 뭐 1월 1일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3,500원이라면
수익이 대략 한 200% 정도 수익이 난 상태거든요. 200% 정도 수익이 났어요. 자, 지금 현재 1월달, 올해 1월달이 요 지점이거든요. 요 지점이 지금 요 지점인데, 지금 고점, 11,000원까지 갔을 때 요 기준에서는 대략 200% 넘게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벌써 수익이 지금 확정이 됐거든요. 된 상태에서는 지금 너무 주가가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고점에서 물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JYP나 SM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추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여기서 또 뭐 예를 들어서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이번에 뭐 올라가면 사상 최고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주가의 흐름상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잘 상승을 하다가, 그죠? 상승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서 지금 여기까지가 대략 200% 박스권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박스권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력을 좀 잃었다는 소리죠. 물론 추가 상승을 해서 300%, 400%, 500%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힘을 잃은 거는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뭐 결코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 우리는 이날에 팔았겠네요. 올해 7월 뭐 11일도 팔 수 있었고요. 근데 이날보다는 확정적으로 7월 14일 날, 그 다음날 요때는 반드시 우리는 매도를 하고 나왔을 겁니다. 매도를 하고 뒤도 안 보고 나왔겠죠. 예, 이때 못 팔았다 그러면 뭐 요날에 7월 16일 아니면 요때 7월 23일, 자, 요때는 뭐 나올 일은 없고요. 자, 우리 지금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지금 음봉이 강하게 떴다고 해서 팔고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죠? 양봉일 때도 나와야 되는 것을 기술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자, 요 날에는 만약에 내가 못 팔았다 하면 요 날에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그죠?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날에 나와야 돼요. 이 양봉인데 만약에 앞에 못 팔았다 그러면 이날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죠? 자, 결국은 우리가 지금 타겟을 잡는 자리가 전부 다 박스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 지금 몇 번이나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그 YG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스탑을 걸고 한 요 정도에 떨어지면, 이 박스권 하단을 떨어지면 바로 매도가 되게끔, 요 라인까지 떨어지게 되면 매도를 하게끔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냥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상승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1,500원대까지. 자, 그러나 안정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일단 요 선을 꺼놓고요. 요 밑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판다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신 다음에 상승을 하게 되면 위에서 수익 실현을 요 라인대에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만약에 잘못 들어가 가지고요, 지지선이 붕괴가 돼버리면 뭐 이 끊임없는 추락을 하게 되죠. 끊임없는 추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갭이 있고요. 그죠? 예, 갭도 형성이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주는 언제 갑자기 쭉 올라갔다가 언제 갑자기 쭉 흘러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요하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주의를 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은 엔터테인먼트주는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는데 제가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봐집니다. 자, 짧게 한번 볼까요? 우리 요까지 다 좀 확대를 하면, 예전에 제가 뭐 말씀드렸던 가슴 모양 이론, 자,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 그 이후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 쌍바닥 아니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쌍바닥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상승했던 요 구간이 가슴 모양 이론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투자를 하면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크게 볼까요? 크게 보면 왼쪽 가슴, 여기, 오른쪽 가슴, 여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상승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 가슴 모양으로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가슴 꼬리 여기지 않습니까? 그럼 요 라인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라인 때는 스탑을 걸어야 되겠죠. 이 위를 뚫게 되면 가슴 라인인 요 가격대에서 매도를 41만원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29만원대인데요. 16만원대에서 29만원까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이브는 지금 타임에는 긴장을 좀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뭐 요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냥 놔두면 되겠지만, 이제는 긴장을 해야 되는 요 라인, 가슴 골 라인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요 라인에서 과연 이 골을 뚫고, 그러니까 여기가 1차, 그죠? 여기가 1차 매도 가격
매도 실현하는 데고 여기가 2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골이냐 아니면 가슴 끝이냐, 자, 요 부분을 지금 두고 있는데 지금 골에 머물렀어요. 골에서 박스 그 옆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걸 뚫을지 안 뚫을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이브. 자, 하이브의 재무제표는 예전에 상당히 좋아졌는데 그 뭡니까, 그 어떤 여성분하고의 소송 관계,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제가 연예인 이름 잘 모르니까. 그 그룹, 여성 그룹 있죠, 그죠? 그 그룹하고 데리고 뭐 나가니 마니 뭐 이런 말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하이브는요, 지금 퍼 기준이 1290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업종퍼가 194인데, 이것도 100이 넘으면 의미가 없는데, 이 회사 퍼가 1296.68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자, 그런데, 그건 작년 재무제표의 기준이고, 그죠? 올해 재무제표 기준을 보면 작년에는 2조 2천억, 올해 예상치는 2조 6천억이네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800억인데 올해는 2,300억을 예상하고 있고, 작년에는 당기순 손실인데 올해는 1,700억을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ROE 수준도 상당히 많이 이제 좋아질 것이고, 부채 비율도 다소 올랐지만 63%대를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달은 예측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예측치가 맞아 들어갈지 아니면 좀 오류를 범할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대략 지금 3, 4분기까지, 그죠? 4, 4분기가 지금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1조 8천억을 지금 달성했어요. 그러면 연말에 8천억 정도 더 달성하면 2조 6천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대략 지금 1,500억 정도 나왔는데, 이 매출이 추가로 나온다 그러면 영업이익도 추가가 되어서 이 목표 금액에 근사치에 들어갈 것 같고요. 자, 당기순이익은 1,700억에 지금 1,200억대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제가 계산 잘못했습니까? 1,200억대 맞죠? 그래서 4분기만 예측치가 맞다 그러면 무난하게 올해 1년치 예상치는 맞아 들어간다. 예,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갖다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느냐면, 만약에 이 실적을 거두게 되면 올해 연말에 지금 주가에서 EPS 가격이, 당기순이익이 달라지니까 EPS가 올라가겠죠. 자, 그럼 퍼는 대폭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예상하는 퍼가 지금 67.17이거든요. 자, 작년에는 858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고평가인데 이제 100 이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67.17을 예상하고 있어요. 작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지만 올해 재무제표가 이 예상치가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퍼가 67.17로서 10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니까 올해 1년 연말 예상치를 본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엄청 높은 수준은 아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요, 적당한 가격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대략 엔터테인먼트가 50에서 80 사이를 왔다 갔다 오면 정상 가격으로 보거든요. 아니요, 그건 제가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 시중에 나와 있고 또는 뭐 애널리스트들 또는 정권사들이 이야기하는 수준은 기준은 또 다르겠죠. 저는 50에서 한 7, 80 정도 사이라고 보는데, 그래 되면 이 예산이 60대니까, 그죠? 연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주가는 거의 뭐 제 가격이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분석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거품이 있으면 40만원, 50만원, 60만원도 갈 수는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건 무리가 있죠. 그죠? 적절 가격이니까 수익이 나더라도 큰 수익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이것도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단기적인, 그죠? 스캘핑 기준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 이 정도로 보시고 들어가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기업은 뭐 넘사벽입니다. 하이브가 독보적이죠, 그죠? 예전에 BTS였죠? BTS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성장했던 기업인데 상장까지 일궈냈죠, 그죠? 했던 그런 기업인데 다른 YG라든지 JYP 그리고 SM 같은 기업보다도 아마 뒤에 이렇게 시장에 진입을 한 기업인데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언제 어디서 사고가 틀지 모르는 게 바로 엔터 사업입니다. 쉽게 망하고 쉽게 또 성장하는, 그럴 수 있는, 아무래도 좀 뭐 서비스 계통이다 보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를 요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두에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게 아무래도 어카운팅 프로드 이런 회계 부정 사항이 벌어졌던 사례가 좀 많기 때문에요. 저는 이러한 엔터테인먼트와 건설 관련 회사를 투자는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 안 할 뿐이지 절대로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오늘은 4종목 정도 봤습니다. JYP를 봤고요, 하이브를 봤고, SM을 봤고, YG를 봤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벌써 지금 상승을 많이 했던 SM이라든지 YG는 지금 상승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주가에서. 자, 그리고 지금 현재도 나름, 고평가기 때문에, 그죠? YG가 지금 상승을 많이 했죠. 그리고, SM. 자, SM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슴 골까지는 올라왔다. 근데 가슴 라인까지 끝까지 어깨 라인까지 올라갈 건지 안 갈 건지를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들고 계신 분들은 스탑을 거시고요. 일단 이 가슴 골 라인을 돌파하는지를 보시고요. 목표 가격을 41만원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들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들고 계신 분들은 스캘핑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그 언저리 41만원 언저리 오시면은 매도를 권해드리겠고요.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다. 자,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조금 더 조정을 아래로 좀 더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회사는 굉장히 지금 이제 4사분기까지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 4사분기 아까 1년치 내용이 확정적이라고 그러면 지금 다소 조정을 받을 때 조금만 조정을 더 받는다 그러면 매수를 들어가도 됩니다. 25만원대. 근데 지금 그게 최종 무조건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좀 위험성은 있다. 자, 그렇다면 유일하게 추천할 수 있는 종목은 하나 정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엔터테인먼트 지금 회사를 투자를 하겠다 하는 분들은 JYP, 하이브, SM, YG 이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텐데요. 대체적으로 물론 다른 작은 기업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는 JYP에 어떤 점수를 좀 높이 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JYP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적 분석에서도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매수 타임, 그러니까 지금 한다면입니다. 앞에 3개 회사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매수를 한다면 다른 것보다는 JYP가 더욱더 효율적이고 여러분들 수익 내는데 편안한 수익을 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4종목에, 그죠? 우리가 그걸 한번 볼까요? 배당. 금방 JYP 같은 경우에는 1%가 채 안 되네요. 0.71%의 배당금을 주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는 0.28입니다. 더 낮죠? 네, 더 낮아요. 자, 그 다음 YG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지 않고요. 하이브를 볼까요? 하이브가 0.07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당도 JYP가 제일 높죠? 자, 물론 뭐 1%도 채 되진 않지만,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제가 분식에게 어떤 그런 불안감이 있고 회계 부정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 회사들이 돈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다고 그러면 배당을 1%도 채 지급하지 않는 이런 회사는 저는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이브 같은 기업이 1%가 아니고 0.1%도 되지를 않습니다. 0.07%죠. 그죠? 금방 다 보셨지 않습니까? 하이브. 그죠? 그 다음 SM도 0.28입니다. 이게 배당입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하죠? 자, YG, 아예 없습니다. 그죠? YG는 아예 없고, JYP. 자, JYP가 1% 좀 안 되는 0.7%. 그나마 그 4개 중에서는 가장 높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주가 수익률, 기준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 기준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번 더, 강하게, 저항선을, 뚫으면, 11만원대, 13만원대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제가 근래 말이 좀 많이 빨라졌죠. 내용을 제가 시간은 너무 좀 이러다 보면 1시간 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지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을 빨리 했고요. 정리를 하자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첫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요, 일단 그 회사들을 내가 못 믿는다, 신뢰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일단은 이 관련 기업들은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다, 회계 부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회사들이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확률이 상대적으로 예전에 과거에 많이 높았고 현재도 아무래도 연예계와 직접적인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단기 급등도 하기도 하지만 단기 급락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좀 투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JYP, 하이브, SMYG 지금 현재 2025년 9월 9일 기준에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조정 받는 구간을 보고요. 가장 거래해 드리고 싶은 종목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연결을 시켜보면 JYP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매수할 때 조금 편안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